버닝썬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성접대 의혹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를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성접대 핵심 인물 정마담과 연결고리 황하나 씨가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 다른 연결고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한류 스타 가수 싸이입니다. 누군가 도움으로 빌보드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저도 신나할 수 없었고 또 신나해 주실 대중들도 그 당시에는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미루게 되었고. 자, 박지원 변호사님. 네. 일단 그 2014년도에 성접대 의혹이 일고 있던 그 술자리 지금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제 저희가 짚었던 인물들인데 네. 여기에서 어디에서 싸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현석 씨가 네.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뭐 동서강간은 맞지만 성접대 사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태국, 또 외국의 조로우라는 사람하고 밥이라는 사람, 태국의 재력가 합쳐서 한 8명 정도가 되고요. 이 사람들한테 접대를 했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이 조로우라는 사람이 싸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친구 싸이를 통해서 양현석 씨를 소개받았다 그러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양현석 씨를 네. 이 재력가가 알았던 게 아니라 싸이의 소개로 그렇죠. 양현석을 알게 됐다. 조로우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자라서 뭐 싸이를 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이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싸이가 양현석 씨하고 같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줬고 그 연결고리가 결국 2014년 7월 달에 성접대를 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엄현석 부장, 예. 이 조로우라는 말레이시아 사업가는 도대체 뭐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길래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헐리우드에 투자도 하고 뭐 이런다면서요? 네, 말레이시아의 정치권과 연결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국영투자 기업을 통해서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정도의 나라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빼돌린 돈으로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고 특히 뭐 미란다 커라든지 뭐 이런 해외 연예인들과 또 이렇게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 성접대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뒤늦게 자, 싸이가 또 등장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싸이가 무슨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냥 소개만 단순히 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싸이가 씨가 소개를 했다니까 언론에 등장하게 하는데 이 성접대가 그거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그렇죠. 이거하고 싸이 씨가 뭐 관련이 돼가지고 그냥 싸이 씨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받을 확률은 0.001%? 아하. 왜냐면 보세요. 싸이 씨가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네. 저 때 이제 싸이 씨가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싸이 씨는 뭐 양현석 대표한테 본인이 알고 있는 재력가니까 회사에 도움을 주기다 소개시켜줄 수 있죠. 소개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양현석 대표가 그 사람들을 접대할 때 뭐 성접대를 했건 뭘 했건 하는 거는 양현석 대표가 알았건 몰랐건 따라서 어쨌든 양현석 대표와 YG의 그쪽의 문제지 그걸 소개시켜준 싸이 씨한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싸이 씨가 뭐 등장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싸이 씨가 문제될 확률은 저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가수 싸이 씨의 인터뷰 내용은 2년 전에 언론 매체화했던 과거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영상에서 명확한 그 시점이 밝혀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은 일단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보도 이후에 뒤늦게 제보자들과 접촉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공소시효가 고작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명운을 걸었다던 버닝썬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지금 양현석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이번에는 명운조차 건다 이런 얘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만석 부장. 예. 사실 경찰은 이 내용이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걸 보고 알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그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MBC에서요 성접대 의혹을 예고하는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러면 이 보도를 보고 한번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그 실제 보도에서는 이제 그 성접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제보자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여부를 지금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된 대로 공소시효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과연 이 기소까지 갈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그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보도만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 성접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대를 했으면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양형석 씨가 성접대를 했다면 그 태국의 사업가나 그 말레이시아 사업가로부터 도대체 뭘 받았느냐. 밝혀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이 지금 근데 이제 보도상으로는 뭐 특별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접대를 했다는 그 장소가 식당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제보자가 식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식당에 남녀 합쳐서 35명 가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당에서 과연 성접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네. 진술이 있었거든요. 예, 어쨌거나 처음에 예. 이제 그 모인 장소가 식당이라는 부분이라서 네. 뭐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아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양형석 씨가 제가 양형석 씨를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양형석 씨가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명예에 굉장히 크게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하게 진상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